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요 몇 달 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였어요.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런 건지 자책도 많이 들었던 순간이었는데 오늘 제게 일어났었던 충격적인 일에 대해 얘기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되어가요. 아이는 아직 없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 후 운이 좋게도 바로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자세히 얘기해 드릴 순 없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렇게 첫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후 결혼까지 했고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경력직으로 이직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처음 다녔던 회사에 비해 연봉도 훨씬 좋고 대우도 좋아서 이직한 것에 대한 성공으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축의 파티도 했어요. 그런데 이직 후에 저는 탈모가 올 정도로 너무 힘겨운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회사 내에서 저희 부서만 유일하게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여자와 남자의 비율이 보통 1대1 정도인데 저희 부서는 8대2 정도예요. 업무 특성상 여자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서 괜찮지만 지금 이직한 회사의 부장님 때문에 저는 며칠 전 고소까지 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처음엔 마냥 친절하시고 다정하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부장님께서는 40대 후반 여자분이신데 저랑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세요. 결혼도 아직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부장님 때문에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직한 지 이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셨던 분은 남자분이셨는데 회사를 떠나가시며 저보고 부장님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인수인계 첫날부터 상사의 험담을 듣는 것 같아 조금 불편한 감정이 들었었는데 그날 저녁 저의 환영회에서 저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아주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다른 팀원들에게 소개해 주셨어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 잘 지내보자고 하면서요.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말이죠. 저도 안녕하십니까 하며 인사를 했죠. 부장님은 다들 술잔을 들고 파도 타기를 하자고 하셨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했고 마지막 사람은 저희 부장님이셨죠. 다들 웃으면서 마셨습니다. 그때쯤 분위기도 무르익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부장님이 마시고 나서는 갑자기 제게 안주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위 다른 여직원들은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물론 계셨지만 아무래도 부장님이시다 보니 다들 웃으면서 박수를 치면서 상황을 덮으시더라고요. 정말 그날 느꼈던 모멸감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저희 부서의 또 다른 남자 직원께서는 그저 저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는데 진짜 자존심이 짓밟히는 느낌이었고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얼굴이 빨개졌었어요. 근데 그런 저보고 부장님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해? 마누라랑 뽀뽀도 안 해? 라고 하시며 깔깔거리며 웃으셨죠.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제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것을 아시면서도 제게 자꾸 난감한 연락을 하시더군요. 하루는 저희 부서 바로 앞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물통을 꽂는 정수기요. 그런데 그 물통이 되게 무겁고 들기가 힘들어서 여자들은 힘이 약해 그런 것은 보통 남직원들에게 시키잖아요. 부장님이 그날 저보고 정수기의 물을 교체하라 지시를 해서 물통을 교체했거든요. 한 번에 들어서 바로 교체를 했는데 갑자기 제 허벅지에 시선을 두시더니 어머, 허벅지 근육 장난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대놓고 뚫어져라 보시는데 진짜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기도 하고 불쾌해서 제가 부장님께 불쾌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부장님은 저더러 아니 누가 들으면 내가 문제 있는 줄 알겠다? 아니 쳐다보면 다 알아? 사람 민망하게 왜 그래? 왜 이리 유난이야? 라고 하시며 오히려 제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기도 안 차서.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운동하는 것이 취미인 사람이라서 출근 전 새벽에 항상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점심을 먹다가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시면서 제게 아니 형우씨 나중에 나 운동 좀 가르쳐줘봐. 어쩜 이렇게 근육이 탄탄해? 라고 하면서 감탄하시는데
진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 지르면서 화를 내고 싶었지만 상급자라 차마 그럴 수도 없고 사람이 미쳐버리는 것 같았어요. 또 부장님은 제 앞에서 온갖 민간에 떠도는 속설을 말씀하시면서 은근한 웃음을 흘리거나 다른 사람들 앞이든 뒤든 상황을 가리지도 않으시며 허허 정말일까? 너무 궁금하네 라고 하시며 깔깔 웃으시며 분위기를 싸하게도 만드셨습니다. 그래도 이런 행동들은 차라리 참을 수가 있었어요. 잠시 불쾌하면 되는 문제니까요. 근데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유로 자꾸 제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남자가 돼가지고 아내에게 이런 일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히 한국 사회라는 게 진짜 남자인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제가 일부러 꼬신 거라든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내에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계속 회사가 많이 힘드냐고 걱정스레 물어봤지만 차마 수치스럽고 민망해서 고민을 이야기할 수도 없겠더군요.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던 모양인지 탈모가 와서 머리도 계속 빠졌어요. 아내는 그런 제가 너무 걱정이 되었는지 보약도 지어주고 체력에 좋다는 음식들도 해주었죠. 하루는 저희 부서 직속 남자 선배랑 밖에서 담배를 피게 되었는데 저보고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퇴사한 직원도 부장님의 그런 언행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만두게 된 거래요. 선배는 아니 형우 씨가 잘생기기도 했고 몸도 좋고 그러니까 이번엔 부장님도 좀 도가 지나치시게 하는 것 같기도 해. 아니 우리 부장 결혼도 못했잖아. 눈만 놓고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 함수원처럼 18살 어린 연하 남자 만나고 싶다고 난리야. 형우 씨 진짜 몸 조심해. 저 부장 늙은 여우가 껄떡거린 게 어디 형우 씨 하나인 줄 알아? 형우 씨 오기 전에 맘고생 장난 아니었어. 이게 우리 직업상 남자가 꼭 필요해서 남직원은 뽑아야 되는데 올 때마다 저 난리니. 나도 5년 전에 지금 형우 씨 취급 당한 적 있었어. 근데 진짜 아휴 내가 알아 형우 씨. 힘든 거 다 알아. 많이 힘들고 지치면 나한테 꼭 말하고. 알았지? 내가 힘닿는 데까지 꼭 도와줄게. 라며 담배를 피며 말씀하셨죠. 그러다 제 생일이 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집에서 조촐하게 둘이서 축하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부장님이 퇴근 직전에 제게 일거리를 몰아서 주시는 겁니다. 딱히 급하지도 않은 내용들이라 내일 하겠다고 했더니 당장 다 끝내고 가라고 또 히스테리를 부리시는데 진짜 막대기 하나 있으면 내려치고 싶었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아내에게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한 후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빨리 끝내고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저를 끈적거리는 듯한 손길로 만지는데 바로 부장님이셨습니다. 다른 팀원들은 다들 퇴근하고 저희 부서엔 부장님과 저 단 둘만 남아 있었는데 정말 그날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더럽네요. 결국 저는 살면서 가장 최악의 생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떻게 회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와 생일을 맞이하려고 했는데 문득 눈물이 줄줄 났어요. 도저히 아내에게 늘상 그랬듯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척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있는 작은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연거푸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 저를 보고 제 천사 같은 아내는 화 한 번 내지 않고 많이 힘드냐고 먼저 물어봐 주는 겁니다. 제 생일이라고 한 상 가득 차려놓은 걸 같이 먹어주지 못하고 밖에서 술에 취해 돌아온 저 같은 남편한테 말이에요. 그때 뭐가 팍 하고 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때까지 꾹꾹 눌러왔었던 모든 서름과 억울함,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팡 하고 터졌죠. 술에 취해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는 제 말을 아내는 묵묵히 들어줬습니다. 저는 결국 제게 일어났었던 일련의 모든 상황들을 아내에게 말을 했고 휴대폰을 보여주며 제게 어떤 사적인 연락이 오는지, 내가 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얼마나 했는지, 이런 모습을 아내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까지 전부 다 말을 했어요. 아내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묵묵히 다 들어주고는 제게 왜 미리 말을 하지 않았냐고, 많이 힘들지 않았냐고 저를 꼭 안아주는데 서름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제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멋있는 여자였어요. 진짜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나이 처먹고 뭐 하는 짓이래 그 여자는? 감히 내 남편한테. 당신 앞으로 또 이러면 나한테 바로 말해. 왜 혼자 속으로 삼키면서 끙끙 앓고 있어. 자기가 뭘 잘못했는데. 괜찮아, 울지 마. 라며 저를 오히려 달랬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아내의 위로와 사랑을 받고 잠을 청했고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했다 퇴근해보니 집에 저희 아내의 오빠, 형님이 와 계신 거예요. 형님은 대형 로펌의 변호사시거든요. 아내는 제게 상의 없이 제 일을 오빠에게 털어놓아서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고 형님은 제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내에게도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형님은 아내인 동생의 말을 듣고는 제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을 하기 위해 직접 오신 거였어요. 저는 수치스러웠지만 형님께 상세한 상황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형님이 정말 혀를 내두르시며 놀라시더군요. 처남, 이걸 다 어떻게 참았단 말이야? 와, 이거 진짜 병적인 수준이네. 처남, 왜 이제야 말한 거야? 변호사 형님 이럴 때 써먹어야지. 하여튼 우리 처남, 마음이 참 여려서 문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진짜 무조건 못 보게 해줄게. 마음 한켠이 든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껏 부장님께 보냈던 항의하는 내용의 메시지들과 부장님이 밤늦게 사적으로 지금 나와서 술을 마시자는 등 외롭다는 등 그 외에도 온갖 추한 내용이 다소 포함된 메시지들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저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시기에는 CCTV 카메라의 사각지대였던지라 이 부분은 다른 직원들의 진술로 간접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었죠. 다행스럽게도 제게 충고와 위로를 해주셨던 남자 선배님과 그 외에 부장님의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의 행동들이 눈살 찌푸려진다고 말씀하신 여직원 3분이 제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저는 그들을 증인으로 삼고 제 진술과 제가 보관한 메시지들을 증거로 고소를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던 부분은 부장님의 변명이 참 말 같지도 않았던 점입니다. 경력직이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을 회사 내 분위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라고 말을 했고 정수기에 물을 교체하면서 벌어진 일은 제가 예민해서 혼자서 오해를 한 것 같다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이 나빠서 그날 이후 정수기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제게 다른 감정적인 의도는 전혀 없고 부장님은 부하 직원의 모습이 너무 기특해서 칭찬했던 건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오시는데 진짜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고 그렇게 우기고 싶으면 증거를 가져오라고 화를 내시는데 진짜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났죠. 회사에서도 부장님의 태도가 워낙 뻔뻔하게 나오시니 제가 일부러 일을 크게 만든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억울하던지 그때 절 도와주신 남자 선배와 여직원 3분이서 회사 내에 도는 소문을 막아주셨습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저희 5명을 안타깝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부장이라는 위치는 쉽게 자를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긴 하니까요. 하지만 부장님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에 죄가 성립이 되어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해고 처분이 되셨습니다. 회사 측에서 미리 알지 못해서 미안했고 아무래도 제 앞에 있던 직원들은 저처럼 고소를 감행하지 않아서 회사 측에선 모를 수밖에 없었던 태도를 취했죠. 저희가 유리하게 재판에서 이기게 된 이유는 제가 인수인계해 주셨던 분께 남자 선배가 연락을 해주셨어요. 형우가 이런 일을 당해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도와달라는 식의 연락을 취하셨죠. 다행히도 그분도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셔서 증거를 다량 보유하고 계셨고 부장님과의 대화 내용 또한 보유하고 계셔서 저와 함께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형님을 통해서요. 피해자가 단 한 명인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지만 징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장님은 점점 증거와 증인들이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시기 시작했고 끝내 합의를 제안하셨지만 이미 저희 모두는
부장님의 만행에 질렸던 터라 저는 합의 제안을 거절했고 재판의 승소는 물론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글을 쓰는 오늘이 딱 그 모든 일이 끝난 지 2달이 되는 날입니다. 징계해고당한 뒤에 저희 부서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중심을 잡는 사람이 중요하다더니 그런 더러운 일을 일삼는 사람이 부장이었을 땐 술자리에서도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오고 가고 그러더니 제 일을 계기로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건전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사실 저는 남자라서 제게 벌어진 일련의 이야기들을 공론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자존심 문제도 있고 남자라서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었어요. 회사 측에서도 빠르게 대처해주지 않아 미안하다는 사과도 받았고 그 이후로도 회사 전체의 공문으로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교육들 또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제게 늦게나마 부장님의 언행에 동조했었던 사실이 미안하다시며 사과를 건네시는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고 있어 한결 마음이 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기간에 비해 2달은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녔던 기간 중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회사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용기를 내세요. 사실 저도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제가 공론화하는 것이 두려워서 글에 적진 않았으나 많은 기간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법이 잘 되어 있어서 2차 피해는 물론 오히려 이 일을 공론화시켰던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그것 또한 처벌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거기에 해당되진 않았지만요. 저도 저희 형님이 아니었더라면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같은 남자라 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도 형님은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절 진심으로 많이 위로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내가 가장 고마워요. 아내에게 고백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자존감이 바닥에 붙어 있었는데 아내는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해주고 저를 믿어주고 의지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아내가 저를 비난하거나 의심할 거란 상상을 했었는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질 않네요. 아내는 그 이후로도 제게 여전히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제가 얼마나 좋은지 자세하게 말을 해주는데 낯간지럽지만 싫진 않은 기분입니다. 제게 은인 같은 아내와 형님, 이 남매 덕분에 제 인생이 한결 더 편해진 것 같아서 요즘에 들어서야 살맛이 좀 나요. 여러분들도 만일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도 참다가 병이 크게 났었거든요. 꼭 모든 부분을 대비하고 법적으로 준비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다 찾아오시길 바래요. 물론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없길 바라지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